네, 저희가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지난 24일 날 진행이 됐던 AI 서밋의 한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익숙한 인물들이 많이 보이시죠?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총수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공유하고 또 협력 소식까지도 들려왔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1,400조에 달하는 규모이고 초대형 AI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이 자리에서 글로벌 총수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극찬을 좀 이어갔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 우리나라 HBM이 없었다면은 AI 컴퓨터 구현이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의 황금기가 지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픈 AI CEO인 샘 올트만 역시나 한국이 없었다면 현재 AI 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엔트로픽 CEO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인프라 인재와 같이 AI 스택 전반에서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나 미국의 원천 기술과 플랫폼,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을 한다면 혁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현재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보완을 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의 협력 소식이 들려올 수 있었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역시나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AI 서밋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빅테크 경영진들과 만났는데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트로픽과 같이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CEO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하게 협력이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반도체라던가 데이터 센터, 에이전트 분야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번에는 그런 제품을 납품하는 그러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내용까지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AI 팩토리와 자율주행 부분까지도 협력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MOU인 만큼 이게 구체적인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업이 9,5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 1,389조 원 규모의 계약이 지금 MOU가 체결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와 공급 생산 협력을 확대하고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양국이 손을 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또 찍히면서 시장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간 2천억 달러의 협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HBM4와 같이 고대형 메모리 폭을 공급하는데 2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겠다면서 자신감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여기다가 3D 적층과 같이 첨단 패키징이 적용되는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이번에 적용이 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가속기라든가 통신칩을 생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을 통합적으로 공급한다는 거고요. 원스톱 턴키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하나의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 AI 반도체 칩과 같이 전반적인 이 상황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번에 또다시 부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협력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차세대 AI 메모리를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또 계열사 중에 하나인 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베라루빈 도입해서 27년부터 2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가속기와 HBM 데이터 센터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장기 공급 계약 소식, 그리고 아마존 엔트로픽과 같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인프라와 관련된 MOU 소식이 이번에 SK그룹을 향해서도 많이 나왔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자닉스가 빅테크와 협력했을 때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포인트를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이 반도체 기업들의 하단을 막아줬었던 게 더 반도체의 사이클이 더 장기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장기 공급 계약으로 반도체 계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단순하게 물량을 공급해 주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
이제는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또 AI에 투자하는 주체가 기업에서 국가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창신 메모리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과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면 중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와 SK그룹의 AI 인프라 사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평가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다가 증권가에서 지금 가장 우호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투자 후의 지분율은 4.4%, 만약에 소각까지 합해지게 된다면 4.5%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분랜록 다음으로 엔비디아가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건데요. 여기다가 블루피드는 최대 90억 달러의 PF 자금을 조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업 가치로 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미래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돈을 조달한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팩토리에 대해서 2028년까지 200메가와트급 규모로 키울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1기가와트급까지 인프라를 점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GPU가 10만 개 규모의 소버린 AI 데이터 센터까지 더해지면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오늘 이 같은 소식에 시간 외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여기다가 정규장에서도 7% 이상의 견조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네이버의 뷰인데요. 오늘 3대 증권사에서도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전진기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GPU 공급과 고객 확보, 자금 조달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를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에 그래도 조금 빅테크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소외감을 느끼셨던 게 한 걸음 좀 덜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도 32년의 매출이 14조, 영업이익이 3조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인프라를 중심으로 자산의 배분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보증권 역시나 아시아와 그리고 한국의 AI 컴퓨터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네이버를 평가를 했는데요. 네이버 엔비디아와의 손을 잡은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 가능할지 국민주로 거듭날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은요 AI 수요 사이클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든 게 토큰의 사용량이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기업이 생각보다 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면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많고요. 알파벳의 적자와 관련돼서 잉여 현금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월간 토큰 처리량이 3,200조라고 하고요. 오픈라우터는 연초에 10조 개에서 주간 60조까지 지금 6배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성능 모델만 증가한 게 아니라 저가형 모델까지도 모두 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AI의 사용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용 인공지능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GPT-워크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본인들의 돈을 투자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시험에서 이제는 실제 업무 단계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삼성증권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연매출 확산의 지속 성장을 지금 삼성증권은 예측을 하면서 결국에는 클라우드 기업의 매출로 인공지능의 수요가 연결이 될 것이고 돈을 버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또 다시 반도체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을 바라본 것이고요. 컴퓨팅의 공급 부족이 성장의 제약 요인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죠.
이번 주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AI 서밋에 대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창신 메모리를 수급 이동으로 인해서 오늘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고 있고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그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소화하면서 시장이 다시금 수급이 돌아올 수 있을지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8일 날 HD현대일렉트릭 실적 발표합니다.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분위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FOMC 결과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와 같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주요 이벤트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이벤트들 저희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